안녕하세요. 부동산 완화 정책에 대한 발표가 있었습니다. 바로 12월 21일 기획재정부에서 자료를 하나 발표하였는데요. 현재 해당 자료는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한 이유가 이번 발표 자료에 2023년도 정부가 앞으로 어떠한 방향으로 경제 정책을 펼쳐 나갈 것인지에 대한 방향성과 구체적인 실행 방안 등이 이번 발표 자료에 포함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 정책 발표이지만 앞으로의 부동산 시장은 어떠한 변화가 있을 것인지 정부의 입장에서 생각해보기 위해서는 반드시 알아야만 하는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발표된 자료를 저도 함께 확인해가며 공유 드리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되어 영상으로 준비해보았습니다. 바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부분에 대한 내용만 집중적으로 살펴보면 2023년 경제정책 방향 12페이지를 보면 먼저 눈에 들어오는 주제는 지난 정부 때 다주택자와 실수요자에 대해서 시행되었던 규제들을 하나씩 해제하여 규제가 없던 이전의 부동산 시장의 모습으로 다시 되돌리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다음 문장을 보면 다주택자는 부동산 시장에서 거래의 주체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도 도움을 주겠다는 의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다주택자가 임대인으로서의 역할을 맡고 시장 참여와 함께 시장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도 그에 맞는 정책을 시행하겠다는 의지를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실제 구체적으로 발표된 개선안을 통해 이를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주택을 구매할 때 부과되는 세금으로는 취득세가 있습니다. 기존 다주택자에게는 취득세를 중과하는 규제가 시행됐었는데요. 앞으로는 다주택자가 임대인의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기존 취득세 중과를 완화하겠다는 구체적인 개선안이 함께 포함되었습니다. 현행법을 먼저 보면 법인가 3주택자 이상에게는 취득세를 12% 부과하던 것을 6%로 완화하겠다는 개선안을 발표하였고 2주택자에게도 신규 주택을 매수할 때 기존 취득세는 8%에서 4%로 완화하겠다는 개선안을 발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주택을 매수하고 대파할 때 얻은 수익에 대한 세금을 부과하는 양도세 완화 정책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발표 자료에서는 구체적인 양도세율 개선안까지 공개되지는 않았지만 아래 소개드릴 분양권과 입주권의 양도세율 개선폭을 봤을 때 일반 주택에 대한 양도세 규제 정책이 상당히 큰 폭으로 완화가 될 것으로 예상되어집니다. 구체적인 개선안에 대해서는 2023년 7월에 세제 개편안이 별도로 발표가 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입주권과 분양권에 대한 양도세율 완화입니다. 재개발 재건축에서 관리처분 인가가 난 조합원 권리인 주택 입주권과 분양을 마친 분양권에 대한 양도세 개선안이 발표되었습니다. 먼저 분양권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양권 1년 미만을 보유했을 때는 일반 세율의 70%의 양도세가 중과되었으나 앞으로 1년 미만 보유 후 매도 시에는 45%의 양도세만 중과되는 것으로 개선이 되었습니다. 분양권 1년 이상의 경우에는 현행은 양도세 중과 60%가 부과되었으나 앞으로는 양도세 중과 없이 매매 차익에 대한 일반 세율로만 부과하도록 완화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입주권입니다.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일 때 매도 시 양도세가 중과되던 70% 세율을 40%까지 완화시켜주며 1년에서 2년 사이 보유하고 있던 입주권을 매도하는 경우 60%의 양도세가 부과되던 규제를 해제하고 일반 세율만 부과되는 것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다음으로는 대출 규제 완화입니다. 기존에는 다주택자가 주택을 매수할 때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었는데요. 즉 대출이 불가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발표된 정책은 주담대 규제를 해제하고 LTV 30%까지 다주택자들도 대출이 가능하도록 규제를 완화하였습니다. 엄청 높은 비율은 아니지만 그래도 대출이 나온다는 것은 큰 의미를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세금 부분에 대해서는 대폭적인 완화 정책과 예정된 2023년 7월 세제 개편안까지 준비하고 있는 정부의 발표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부동산 규제 완화 두 번째 주제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내용은 실수요자에 맞게 규제 개선과 주거부담 완화를 위한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규제 지역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해제하겠다는 뜻을 의미하며 기존의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어 전매 제한과 실거주를 해야만 하는 규제를 5년 전 시점에 합리적인 수준으로 되돌리겠다는 것을 의미하며 구체적인 완화 정책은 23년도에 별도로 발표를 예정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살펴보더라도 부동산 시장 거래를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정부의 생각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생활안정과 임차보증금 반환 규제를 완화하고 9억 초과 주택에 대해서도
임차보증금 반환과 주담대 전입 의무를 폐지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또한 15억이 초과되는 아파트 임차보증금 반환 주담대 한도도 폐지되는 것으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러한 완화 정책들은 결국 부동산 거래를 하는데 불편함을 낮추기 위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으로 무주택자는 주택을 담보로 받을 수 있는 대출 비율인 LTV를 상향하여 대출 받을 수 있는 금액을 높이는 방안을 진행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과거 무주택자는 70에서 80%까지 대출이 가능했던 것을 생각해 본다면 동일 비율까지도 완화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최근 실거래 하락 속도에 비해 공시가격이 따라가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실거래가와 동일하게 현실화시킬 수 있게 만들겠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기존 보금자리론에 대한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발표를 하였습니다. 지원 대상 주택 가격 또한 6억에서 9억 원 이하로, 대출 한도도 3억 6천만 원에서 5억 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마련하였고, 기존에 있던 소득 7천만 원 이하도 폐지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정비사업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방향은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겠다는 이야기로 재건축 시행을 위한 안전진단 통과에 어려움이 있는 구조 안전성에 대한 비중을 기존 50%에서 30%로 하향하며 주거 생활의 편리성과 거주의 쾌적성 등을 보는 주거 환경 반영폭을 대폭 상승하였습니다. 기존 15%에서 30%까지 상승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조 안정성과 달리 연식이 오래되면 당연히 주거 환경은 급격히 나빠지기 때문에 재건축을 위한 안전진단 통과를 이전보다 수월하게 만들기 위한 개선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공급속도 조절은 3기 신도시를 통해 공급은 정상적으로 진행하겠지만 최근 미분양 숫자의 지속적인 증가 모습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끝나지 않을 것으로 시장의 상황을 봐가며 3기 신도시 분양 시기를 조절하고자 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 밑줄로 표시된 내용은 임대주택도 건축비를 조금 높여서 더 좋은 아파트를 짓겠다는 의미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임대차 시장 안정화를 위해 임대사업자 제도를 정상화시키고자 하는 방안입니다. 2020년 7월부로 규제로 인해서 주택에 대한 임대물건 등록은 불가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85m 제곱까지 주택 등록이 허용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그 결과 5구 타입뿐만 아니라 30평대인 84 타입까지 임대주택으로 등록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임대주택으로 등록된 아파트는 10년간 안정적으로 사람들에게 임대를 공급해주고 있기 때문에 정부도 임대사업자에게 신규 아파트를 매입할 때 취득세 감면이라는 혜택을 주겠다는 의미로 보여집니다. 다만 신규 주택의 구매 금액이 수도권은 6억 원 이하, 비수도권은 3억 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만 취득세 감면 혜택이 부여됩니다. 조정 대상 지역 내 취득세 혜택뿐만 아니라 기존 폐지된 양도세와 종부세 부분에 대한 세제 혜택도 어느 정도 정상화시키겠다는 의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매입 임대사업자 대상 세제 인센티브도 복원하겠다는 발표를 하였는데요. 조정 대상 지역 내에 매입한 임대주택에 대해서 양도세 중과를 하지 않을 것이며 종부세도 합산하지 않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또한 법인으로 등록한 임대주택에 대해서도 법인세 추가 과세를 하지 않기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또한 임대기간을 최대 15년까지 가져갈 수 있도록 확대가 되며 15년을 적용하는 사업자에게는 추가적인 혜택이 제공됩니다. 장기임대 15년을 이행할 경우 수도권은 9억 원 이하 아파트 주택까지 임대 등록이 가능하며 비수도권은 6억 원 이하까지 임대주택 등록이 가능하게 됩니다. 최근 서울 수도권 아파트의 가격 하락을 생각해보면 15년 장기임대로 물건을 등록 시 많은 주택들이 임대주택으로 등록 가능한 대상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출 규제 완화 부분도 있습니다. 등록임대 사업자의 경우에는 규제 지역 내 LTV 상한을 일반 다주택자보다 높게 허용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번에 발표된 2023년 경제정책 부분 중에 부동산 관련 내용에 대해 중요한 내용들만 살펴보았습니다. 전체적으로 발표된 내용을 살펴볼 때 정부에서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를 위해 구체적인 개선안들을 내놓았다고 생각되고요. 그리고 이후 2023년 7월에 발표되는 세제 개편안을 통해서 규제가 시행되기 이전 수준으로 정상화가 많이 되어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오늘도 긴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좋아요와 구독을 통해 응원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